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다시 꼈고요. 자, 그래서 그 바디매스 인덱스 보시면은 25, 35 해가지고 보통 이제 18.5에서 22.9까지를 정상이라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미국 같은 기준은 좀 더 높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8.5에서 22.9, 23보다 낮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25보다 높다라는 거는 사망률이 증가한다. 이제 바디매스 인덱스 값이 높다는 얘기라는 뚱뚱하다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몸의 비율도 안 맞을 뿐더러. 근데 우리가 바디매스 인덱스가 23, 22 정도만 돼도 좀 무겁다고 얘기를 해서 18, 17 이런 거는 당연히 저체중이겠지만 한 보통 20에서 21 정도가 제일 좋은 그런 몸 매스를 갖고 있다 얘기하는데 35가 넘어갈 때는 당뇨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 8배 증가, 암은 1.5배 증가. 그래서 뭔가 바디매스 인덱스가 증가할수록 질병은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매스 인덱스를 무조건 낮은 뭐 17, 16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고 18.5에서 22.9까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팔미티산, 그 다음에 미리스틱산, 그 다음에 아오릭산 등의 섭취 증가로 우리가 동맥경화 인자, 동맥경화 생기고 유방암, 대장암, trực 장암, 결절암 같은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캔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유방률이 유관 관계가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기를 많이 안 먹는 뭐 베지테리안 운동을 하고 채소 섭취하는 운동을 많이 채식주의 운동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고기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식이지방을 꾸준히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암을 유발하거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체중 감소를 하면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혈압 정상화돼서 관상동맥 질환 같은 카디오베스큘러 관련의 질환을 20% 감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를 어, 과도하게 높게 지금 돼 있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적절한 체중을 항상 유지하고 식습관과 운동을 겸비해서 알맞은 자기 키에 맞는 체중 그리고 근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건강에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몸무게가 너무 무거운 사람들은 조금 줄여야 되는 정말 줄여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겠죠. 그래서 이제 지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됐을 때 생기는 질병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아까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처럼 이제 지질의 기능성 인자들이에요. 요것들을 우리가 떡 개발이라는 떡이라는 소재에 어떻게 같이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우선 이런 생명성 기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다른 말로 닭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도 하고 고도라는 것은 많다라는 거죠. 닭가 많이 있다는 뜻이니까 폴리 불이니까 아니 불자 언이라는 건 접두사죠. 아니다 not이라는 뜻이죠. not saturated는 포화가 됐다는 뜻이죠. 그다음 fatty 지방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P의 P 폴리의 P 그다음에 언의 U 그다음에 fatty 페리의 F, HD의 A에서 푸파라고 불러지는데 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유익하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데 많이 못 먹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포화지방산은 그냥 Saturated Fatty Acid겠죠. SFA가 되겠죠. SFA. 그건 보통 고기 성분이 있죠. 고기에 있는 흰 지방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절제해야 될 성분은 포화지방산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크게 말했을 때요. 자, 잘 안 보이시는데 요거 위에는 DHA죠. 도코사 헥사 엔노액 애시드. 도코사의 DH, 헥사라는 건 6개라는 뜻이죠. 자, 엔노액의 EN이라는 건 이중결합이에요. 이중결합 6개 있다는 뜻이에요. 도코사 헥사 인노액 애시드. 이코사 있고 2죠. 펜타 인노액 애시드. 펜타는 5개죠. 펜타곤 5개잖아요. 인노액 애시드니까 5개의 이중결합이 있다 이 뜻이에요. 펜타 인노액.
EN이라는 건 이중결합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코사 펜타이누릭 애시드 EPA라 하죠. 두 가지인데, 자, 요거는 뇌나 신경각막이나 또는 고환이나 정자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부족할 경우 생식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뭐 불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 항불임인자라고 불려지는 그 이제 불임을 유발하지 않는 인자 D비타민 E라고 배웠잖아요. 알파 토코페롤처럼 DHEPA도 고환 형태에 들어있고 부족한 경우는 뭐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는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말씀드리면 두 가지죠. 정보 전달 능력 증대 그리고 학습 기능 향상. 실제로 DHEPA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령기 때 이제 이걸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 학령기 때 드시는 거 알약으로 드시는 것들이 효과가 많이 없고 산모가 임신하기 전이나 임신했을 때 많이 드시고 그렇게 체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그렇게 꾸준히 드셨을 때 그 영향을 받은 아이가 DHEPA 영향을 좋은 풍부히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서 엽산과 더불어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을 산모가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양을 드실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라키돈산이라고 불리는 아라키도닉 애시드인데 이건 엄마의 모유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분유 모유 다음에 뭐 분유 뭐 못 먹는 사람들은 이제 이유식 전에 이제 분유를 먹겠는데 인공적인 아라키돈산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아티피셜한 부분이고 자연 아라키돈산이겠죠. 이거는 유아 발육이나 두뇌 개발 또는 면역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식품으로는 계란 생산 들어있는데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극소량 들어있어서 엄마의 모유 또는 초유죠. 콜로스트럼이라 불려지는 초유.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나오는 다망색 그 젖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키돈산은 그 시기에 꼭 먹어야 되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칼럼인데 이거는 엄마 젖을 꼭 먹어야 되는 이제 무정일보에 썼던 내용인데 아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분유회사에서는 엄마 젖과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패널에 초유서 있죠. 콜로스트럼 출산하고 1, 2주에 나오는 맑은 다망색의 진하고 끈끈한 젖이다. 초유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로서 반드시 먹여야 한다. 그 첫째, 초유는 면역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염성 물질이 많은 환경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준다는 거죠. 둘째는 아기의 장 운동을 촉진시켜가지고 검고 진한 초록색의 태변을 배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셋째는 아기의 황달을 예방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유조차 안 먹일 수 있는 상황도 뭐 생길 수 있겠지만 꼭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초유를 잘 먹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능하면 6개월까지는 엄마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엄마 젖을 꼭 먹여야 되는 이유로 이제 주변에 우리 선생님들의 뭐 주변 지인이나 또는 관련된 가족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예정이거나 그런 지금 임신기인 경우에 또는 수유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리놀렌산. N이 들어있으니까 N으로 읽고 리놀렌산이라고 읽고 N이 없는 건 리놀레산이라고 읽겠죠. 리놀레이게시드, 리놀레니게시드. 자, 요 두 가지는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데 뭐 들기름, 뭐 홍화기름, 해바라기 기름, 해바라기 씨에 들어있겠죠. 해바라기 기름은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밝혀져 있어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케이스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리통 경감이라 해가지고 생리통이 심한 경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생리 불순이나 생리통이 심한 케이스에 요 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이 도움을 준다라고
그런 임상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홍화씨 기름이나 해바라기씨 기름을 이용해서 조금 드실 경우는 완화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었어요. 자, 이건 정리를 한 건데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을 이런 기능 또는 뭐 해로운 점 또는 유익한 점을 정리를 했어요. 자, 불포화 지방산부터 보시면은 생선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오메가3 같은 거. DHAP는 어유에 들어있어요. 어유란 생선 기름. 생선 어자에 기름 유자. 식물성 기름이나 뭐 호두잣 같은 견과류에 들어있는데 보시면 뭐 당연히 좋죠. 혈청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의 함량이 풍부하다.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이센셜 페리 애시드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섭취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선이나 뭐 생선 기름이 되겠죠. 생선 기름만이 아니라 뭐 살과 껍데기를 같이 먹어야 되겠죠. 그다음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 등등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외부로부터 이런 필수 지방산을 먹으라고 했던 거에 이것들을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포 구조의 안정 유지, 뭐 두뇌 발달과 시각 기능 유지, 아까 뭐 학습 기능 향상했던 것처럼 기억력을 뭐 증강시킨다는 유지를 시킨다는 거겠죠. 늙어도 그런 의미로 유익한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의외로 현대생활에서 이 네 가지를 많이 배제시키고 있다는 거죠. 반성해야 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적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포화지방산인데 이제 요거는 고기죠. 보시면은 고기의 지방, 눈에 보이는 지방이죠. 이제 그거랑 그 다음에 코코넛 기름인데 요거는 유일하게 이제 식물성 기름이긴 하지만 포화지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비만의 원인이 되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라는 거고 심혈관계 질환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망률 우리나라 1위가 캔서고 2위가 소위 말하는 심혈관 질환, 3위가 여러 관상동맥 질환 같은 뇌혈관, 심혈관 이런 것들이 2, 3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식습관 하실 때 저기 보이는 고기나 뭐 코코넛 기름 많이 안 드시겠지만 대부분이 뭐 육식이겠죠. 육식을 너무 즐기는 매일매일 드시거나 또는 하루에 뭐 두세 끼 이상 드시거나 저렇게 느끼한 류의 고기 뭐 구워 먹든 쪄 먹든 간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지방들을 너무 빈번히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트랜스 지방산인데 뭐 요건 대부분 가공식품들이에요. 케이크, 마가린, 도넛, 패스트푸드. 트랜스 지방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보시면 인공적인 지방산인데 감미료를 많이 쓰이긴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조리 가공식품에 쓰이고 있는데 맛은 있는데 문제는 맨 밑에 보시면 암세포의 증식을 돕는다.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들은 적절하게 보통 1% 이하로 먹으라고 하니까 뭐 과자나 뭐 빵이나 케이크, 뭐 도넛 같은 걸 볼 때 뒷면에 인그리디언트를 보시고 식품 성분을 보신 다음에 몇 퍼센트 이상 이하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에 또 안 좋은 것은 혈전 콜레스테롤 증가시킨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불포화 지방을 열심히 먹어가지고 혈전 콜레스테롤 떨어뜨려 놨는데 결국에 또 높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런 것들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을 테니까 요즘은 뭐 디저트 문화 발전 많이 해요. 카페 문화가 많이 발전돼가지고 저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 문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배제는 안 하더라도 뭐 한 입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차와 함께.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있다는 건 인지하시고 우리 몸에 이롭지 않다는 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포막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 효소 활동 방해시킨다는 것도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류의 그런 요즘의 음식들이지만 요 왼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선이나 식물성 기름을 활용한 조리 그리고 견과류 등등 유익하지만 중간에 있는 것이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금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죠. 자, 뭐 중간고사는 뭐 그냥 본다는 건데 저희는 지금 시험을 어떻게 다른 교수님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중간 기말 합쳐가지고 코로나 시국이니까 뭐 기말고사를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종강 전에 기말고사 한번 체크해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양소 또는 뭐 그 영양 관계 그런 영양 기능, 영양소의 기능 등등으로 떡을 배우기 위해서 있어서 무슨 영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중요한 것들 몇 가지 함께 뭐 정리하는 차원으로 시험을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요거는 좀 오프라인 강좌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성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기말 합쳐서 한 번이라도 이런 시험을 하면 체크를 하는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단백질이에요. 단백질형으로 프로틴 해가지고 이 아이를 장음으로 프로틴스 이렇게 장음으로 읽게 되고 역시 탄소, 수소, 산소인데 요거 질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식품을 너무 과도하게 먹을 때 질소에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질소 나이트로젠이죠. 나이트로젠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단백질 함수 지소량은 평균 16%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은 질소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는 건 뒤에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구성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미노산 꼭 필요한 건 뭐 필수 아미노산 아닌 건 불필수 아미노산 등도 얘기하는데 아미노 애시드 그 아미노 애시드가 AA라고도 하는데 요 단위를 뭐 화학식으로 보시면은 가운데 C가 있죠. 요거 탄소예요. 탄소는 보통 팔이 4개 있는데 위에 R은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R로 표시했고 밑에는 H 수소가 들어있어 하이드로겐.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왼쪽부터 보실게요. NH2죠. 요거는 아미노기라 불려져요. 아미노기 염기성이라 불려지고 그다음에 COH는 카복실기. 아까 지방은 한쪽 끝은 메틸기였잖아요. CH3 한쪽 끝은 카복실기였고 근데 이거 아미노산 단백질은 한쪽 끝은 NH2 이 N이 지금 지수잖아요. 이 N이 질소예요. 그래서 탄소 옆에 NH2의 N이 질소 그 다음에 COH는 역시 카복실기 산성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라 해요. 결합 본드라니까 펩타이드 본드라고 얘기하고 2개 붙어 있으면 다이펩타이드 3개 붙어 있으면 트리펩타이드 여러 개 붙어 있으면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단백질을 의미하겠죠.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라 불러지고 그 다음이 펩타이드 결합된 거, 그 다음이 이제 아미노산이 맨 마지막 단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중요한 의미적인 내용인데 아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방도 필수 지방산이 있었던 것처럼 단백질도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센셜 아미노 애시드. 자, 보시면 체내 몸속에서 전혀 합성되지 않아, 즉 생기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한다. 음식이란 외부죠. 외부로부터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이에요. 자, 왼쪽에 보시면 필수가 있고 오른쪽은 불필수가 있는데 불필수는 그냥 생기는 거니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도 되고 자, 안 생기는 거 볼게요. 히스티딘, 이소루이신, 루이신, 뭐 루이신 써 있긴 한데 라이신, 메티오닌, 페니랄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9개죠. 1, 2, 3, 4, 5, 6, 7, 8 9개는 몸에 생기지 않는다. 스스로 생기지 생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외부로부터 즉 음식으로부터 먹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히스티딘 보시면은 성인은 물론 신생아나 아동에게 필수적이다 여기 나와 있는데 꼭 외부로부터 드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개념은 중요한 건데 요거 제한아미노산 리미팅 뭔가 제한돼 있다라는 얘기겠죠. 식품 중에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인데 제일 부족한 거를 제일 제한 아미노산, 두 번째로 부족할 때 제2 제한 아미노산 이렇게 불려지는데, 자, 그 의미 설명드리면, 우선 세 번째 곡류 보시면은, 이제 쌀이죠. 곡류 쌀이라 한다면,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라이신과 트레오닌이나 불리는 아까 첫 번째 필수 아미노산이라 불려지는 요것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제한 아미노산의 기본식품은 콩류, 즉 콩류에 라이신과 트레오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상호 보완 보충을 하려면 곡류와 콩류를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류, 쌀에 없는 라이신과 트레오닌을 콩으로 보충할 수 있으므로 콩밥을 먹을 때 쌀의 미비한 영양소를 또는 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채소도 역시 메티오닌이 부족해요. 근데 이걸 곡류, 견과류, 종실류에 들어있는 거고 대두, 콩에도 역시 곡류, 견과류, 종실류로 뭐 메티오닌을 보충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옥수수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부족한데 콩류를 보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한 아미노산이 식품들에 뭐가 필요한지 뭐 쌀로 본다면 우리가 주식이 되겠죠. 쌀밥 백미밥을 먹지 말고 홍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쌀 속에는 라이신과 트레오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콩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콩밥을 먹었을 때 유익할 것이다. 라는 게 요즘 표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분류가 되는데 우선 화학적으로 분류했을 때 첫 번째는 단순, 심플, 그다음에 복합은 conjugated, 그다음에 유도는 드라이브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뭐 선생님들 알부민 이런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미노산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하다 얘기하죠. 심플 프로틴에서 뭐 남백이 뭐 아시죠? 이제 뭐 계란 흰자죠. 혈청, 우유, 락토알부민은 우유, 글로불린 남백, 글리시닌 대두, 글루텐은 밀, 글루텐 단백질이에요. 그다음에 오리지닌, 콜라겐, 케라틴 뭐 이런 것들이 단일 단백질이고 복합은 다른 거 하나 붙은 거예요. 당 단백질은 당이랑 붙은 거니까 탄수화물과 붙은 거죠. 탄수화물과 결합. 남백의 보시면 오보뮤코이드라고 써 있는 거 뭐 좀 전문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당은 탄수화물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단백질은 아까 배웠죠. 지질과 단백질이 붙어 있는 거고 인단백질은 포스포라는 건 포스페이트 인이죠. 무기질이죠. 인단백질. 우유의 카세인과 나눠에 뭐 써있죠. 비텔린 등등은 이제 인단백질이라 불려지는 거고 색소는 크로모 프로틴 해가지고 헤모글로빈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색소 단백질이고 철은 트랜스페린, 아연은 인슐린. 그러니까 철과 단백질이 붙어 있는 거고 아연과 단백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은 아까 같이 가처럼 단백질 아미노산만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탄수화물이나 뭐 인이나 또는 지방이나 다른 색소라 아니면 철, 아연 같은 무기질과 붙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유도 단백질은 산이나 효소 등에 의해서 가열 이제 가열까지 돼가지고 뭐 만들어진 건데 유도가 된 거는 변성도가 작은 것, 젤라틴, 응고 단백질, 제2차는 뭐 펩톤, 펩타이드 등도 되어 있다는 거죠. 단백질은 1차 유도 펩톤, 펩타이드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단계는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요거는 영양적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언론에도 나오는데 자, 가나 다 돼 있는데 가는 완전한 거죠. 완전 영어로 complete.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partially incomplete. 그러면 불완전은 완전히 incomplete 돼 있는데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는 좋은 거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필수 아미노산이죠. essential 아미노 애시드가 충분히 들어있다. 양질의 단백질이다 라는 거죠. 자, 우유의 카제인 좋은 거죠. 달걀의 알부민 좋은 거죠. 대두의 글리시닌. 그래서 우리가 우유와 달걀과 콩을 먹어야 되는 이유예요. 이 우유나 달걀과 대두가 좋은 이유는 바로 카제인과 알부민과 글리시닌이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음식으로부터 먹으라 했는데 우리 몸에서 안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음으로써 또는 달걀을 먹음으로써 또는 콩을 먹음으로써 보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나는 조금 부분적이니까 파셜리 부분적으로는 좀 불완전하다는 얘기인데 보시면은 생명 현상 유지엔 도움이 되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살아만 있는 거고 성장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partially incomplete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미래 글리아딘 또는 보리의 호르데인 조금 뭐 전문 용어긴 한데 단백질 이름이에요. 글리아딘과 호르데인인데 밀과 보리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른 것과 합쳐서 간식으로도 드셔도 되지만 주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조금 부족한 얘기니까 써있죠.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여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거 단독으로만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다른 것들과 함께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 먹었을 때 우리가 성장을 잘 못하니까 제 키도 작게 되고 몸도 연약해지고 면역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개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살았던 시절에는 저것들만 먹었던 시절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몸이 좀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불완전 단백질. 요거는 incomplete인데, 자,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낮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질이 낮다. 좀 안 좋은 거죠. 장기간 먹을 때는 뭐 성장에 지연되고 뭐 쇠약해지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옥수수의 제인 또는 젤라틴. 옥수수의 제인이라는 거는 이제 단백질이 수랑 들어있는데 이제 별로 필수 아미노산도 없고 목수 많이 먹으면 배는 부르겠지만 탄수화물, 당질도 들어있죠. 하지만 제인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옥수수만으로는 연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 못 사는 북한이라든가 못 사는 나라에서는 주식으로 옥수수로 연명하거나 우리나라도 못 살았을 시절에 그렇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나 선조들은 지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양질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했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식사로서 대용 먹을 수는 있고 다이어트 할 때 오히려 옥수수 하나로 때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겠죠. 뭔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영양적 가치를 지금 이 표를 꼭 기억하시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에 있는 우유의 카세인과 달걀을 먹어야 되고 우유를 먹어야 되고 대두 콩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양질의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파절리는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 옥수수의 제인도 단독은 절대로 위험하고 왼쪽에 있는 것들과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태라는 거는 모양이죠. 자, 보시면 섬유상 단백질, 구상 단백질인데 구상은 동그란 거고 섬유상은 삐쭉삐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몇 개의 구체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사무치의 방향과 나란히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분자구조. 물에 안 녹는다. 근데 구상은 녹는다 그 얘기죠. 연골의 콜라겐, 머리에 또는 손톱 중에 케라틴, 명주실의 피브로인, 뭐 콜라겐 들어보셨지만 이것도 단백질 이름이죠. 등등은 섬유상이라는 거죠. 섬유상. 근데 구상은 이제 뭐 공 모양이죠. 그래서 글로블라에 둥글둥글한 얘기예요. 나선 구조의 펩타이드 모양이 구부러져 가지고 둥근 모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물에 잘 녹는다는 거죠. 피 속에 있는 알부민, 유즙 속에 있는 락토알부민, 근육의 미오겐 등등은 둥글둥글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분류를 영양적으로 또는 뭐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를 용어로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자, 넘어가면 구조인데, 자, 요건 4차까지 구조가 있어요. 1차는 아미노아시드 시퀀스. 시퀀스라는 건 쭉 붙어 있는 거예요. 1차죠? 그냥 그냥 직선 구조예요. 뭐 라이신, 글리신, 류신, 발린, 알라닌, 히스티딘 이렇게 일자로 붙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는 2차 구조는 꾸불꾸불하니까 나선이에요. 굽을 낮다 써가지고 알파 헬릭스, 베타 쉬트 해가지고 이제 구불구불하게 돼 있어요. 1차에서 2차로 바뀌는 걸 변성이라 하겠죠. 디내추레이션, 성질이 변하는 거죠. 디내추레이션. 3차는 2차 구조가 들어있는 게 한 번 더 꾸며져 있는 거예요. 폴리프텍 체인. 그리고 고개 4개 들어있는 거 서브유니트 상태 된 거는 4차 구조 이렇게 단백질은 4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것들이 다 변할 수 있는 거는
단백질의 변성이라 해서 디내추레이션이라 불린다는 거.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수화합수인데 요거는 너무 기니까 잠깐 있다가 그 다음 슬라이드로 또 진행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